자원파에게 구독,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안녕하세요, 건축사님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니, 익산에 엄청 멋진 한옥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. 지금 이 한옥을 지으신 지는 얼마 되셨나요? 1년 됐죠. 아, 1년이요? 그럼 사계절을 다 보내신 거네요? 그렇습니다. 내부 구경도 시켜주시면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한번 알겠습니다.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? 네, 들어오세요. 네, 따라갈게요. 이게 이제 거실이고요. 부엌 쪽은 천정을 했지만 여기는 천정을 안 했습니다. 노출된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. 네. 조명도 이제 간접 조명으로 해서 눈에 무리가 안 가게. 그러네요. 지금 네. 보니까 조명이 예. 지금 천정을 지금 쏘고 있어요. 예. 와우. 이게 저녁에 보면 훨씬 좀 따뜻하고 네. 굉장히 이게 안정감이 있는 그런 조명입니다. 네. 건축사님, 근데 제가 들어와 보고서 사실 제일 궁금한 게 한옥 이러면 창 쪽이 기밀이나 이게 되게 단열이 안 돼서 추울 거라는 생각이 사실 있어요. 네. 여기 창호는 어떤 걸 쓰신 거죠? 아,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 밤 시스템 창호라고 봐야 될까요? 그런데 이게 창호를 보시면 유리는 이중유리로 하고 여기 고무 패킹이 있어요. 그래서 고무 패킹으로 이렇게 닫으면 밖에 소리도 안 나고 기밀성도 좋고 단열도 확실하게 됩니다. 굉장히 춥다 그러면은 이 장지물을 한번 더 닫습니다. 이렇게. 그럼 얘가 굉장히 잘 막아줘요. 단열성이 뛰어나요, 이게. 바깥에서 한번 기밀이 있는 창호로 한번 그렇죠. 닫아주고 안쪽에서 네. 이걸로 네. 또 닫아주고.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서 또 들어오는 열이 있을 수가 있으니 그쵸. 냉기가 이걸로 막으려면 바람이 완벽하게 잡혀요. 제가 아까 살짝 듣기로는 창호가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라고 들었어요. 네, 조금 이제 네. 가격 부담이 좀 있어서 약간은 이제 중급 정도로 썼습니다. 그러면 요즘 뭐 LX나 KCC나 아니면 이건 창호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? 가격대가? 뭐 하이샤시 그러니까 프라틱 창호하고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시스템 창호를 쓰면 이보다는 좀 낫겠죠.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는 고가의 시스템 창호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무거워져요, 창이. 그래서 이제 이런 돌적이 같은 거를 나중에 적용을 할 때 무리가 좀 창호에 갈 수는 있죠.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저런 거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네. 적정한 수준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. 근데 한옥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기다 시스템 기밀 성능까지 들어간 창호라 네. 저도 욕심나는데. 저는 만족합니다. 이렇게 제껴놓고 뭐 이렇게 밖에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벌레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충망으로 해서 하면은 한옥 창을 정할 때는 항상 밖에 바라봤을 때 어떤 풍경이 나오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 각 뭐 식탁에 앉아서 보는 풍경, 거실에서 보는 풍경, 또 이렇게 뒷곁을 보는 풍경 틀립니다. 그래서 여기 앉아서 보면은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시면 대나무가 아주 기가 막히거든요. 저도 아까 네, 그 뒷뜰을 잠깐 가봤는데 바람 불면은 대나무가 살랑거리고 또 눈 같은 거 쌓이면 진짜 멋있습니다. 벽체 구성은 어떤 걸로 하신 거예요? 밖에 200mm 두께의 ALC 블록을 써서 1차 단열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목재 안쪽에 네. 이게 이제 그 약간 ALC 블록보다는 조금 더 단열성이 뛰어난 게 있어요. 네네. 그 블록을 단열 블록을 하나 더 댔죠. 그래서 대략 한 300mm 이상 되는 벽이거든요.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두꺼운 벽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여기다 손을 대보면은 전혀 차가운 느낌이 없어요. 300mm 이상의 단열층을 네네. 벽체에 구성을 거기 하셨군요. 미장기까지 하면 320 정도. 그러니까 뭐 벽체 단열은 거의 완벽하고. 네, 완벽합니다. 그리고 한옥에서는 이 기둥 같은 거하고 벽을 만났을 때 균열이 가서 거기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. 안 단열재로서 그걸 한번 막아줬기 때문에 네. 전혀 문제 없습니다. 그러면 벽체는 그렇게 구성하셨는데 한옥에서 사실 위에 저렇게 석가래 노출을 하고 이게 보이려면 네. 저 지붕 쪽의 단열은 어떻게 할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옛날에는 흙으로 그냥 마감을 했잖아요, 위에를. 근데 지금은
이제 연등 천정이라고 그러는데 회벽을 바르기 힘드니까 지금은 소판으로 이렇게 되잖아요. 일단 네네. 지붕널 위에 단열재를 깝니다. 단열재를 이렇게 100mm 이상 깔고 뭐 열반사 단열재도 넣기도 하는데 하여튼 열반사 단열재나 부피 단열재를 넣고 그 위에 또 흙이 한 30cm 이상 들어가요. 아, 흙을? 예. 그래서 지붕을 통해서 열이 손실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. 지금 완벽합니다. 저도 놀랐어요. 사실은 흙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나 그러는데 많이 밭을 만들 정도로 그 정도 많이. 오, 그래요. 예. 그렇군요. 방도 한번 볼까요? 네. 네. 침실인데요. 네. 침실은 이제 좀 따뜻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다른 방으로 이렇게 좀 포위된 그런 이렇게 안정된 위치에 있고요.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밖에를 못 보는 건 아닙니다. 이렇게 밖에도 볼 수도 있고 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오, 그래도 네. 문이 두 개에다가 또 네. 바로 옆에 창 열면 예, 또 예. 밖에 보이게끔 예. 오, 완전 밀실보다는 또 개방감이 나름 또 있네요. 아,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열면은 완벽하게 이제 제가 네. 제일 좋아하는 방입니다. 개인 서재처럼 예, 다도실? 서재, 뭐 다실 다양하게 다실? 쓸 수는 있는데 예. 지금은 이제 명상 아니면 이게 멍 때리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어요. 와우. 근데 여기 이제 천정이 이게 노출 천정으로 해놔서 네. 굉장히 전통 기법으로 해서 여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입니다. 이 집에서 제일 비싼 공간이기도 하고요. 네. 이 방에도 코크리. 당연히 이 면적에 맞춰서 면적에 맞춰서 코크를 설치를 했습니다. 여기도 뭐 벽체에 네.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여백의 미도 있고 네. 전체적으로 한옥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. 네, 잘 어울립니다. 네. 그리고 가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가구라고. 한옥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우리 어렸을 때 한옥들이 대부분 청구가 되게 낮잖아요.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마 정도 빼신 거죠? 이게 한옥 중에서는 비교적 좀 낮은 축에 속합니다. 요새 그래요? 요새 한옥 짓는 양반들은 약간 뭐랄까 높게. 궁궐 건축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래요?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영창이라고 네. 그 또 한 켜가 더 올라가요. 그래서 보통 뭐 3점 뭐 많이 나오는 게 3.6m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주택이니까 격에 맞게 좀 낮춰서 했는데 이건 한 2.4m, 이 천정 높이가 한 2.4m 정도 됩니다. 아파트하고 그거 비슷하고요. 그 대신 위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안에는 공간이 어마어마하죠. 그치. 여기는 천장은 석가래 노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좀 비어 있겠네요. 네네네. 여기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또 공간인데요. 와우. 욕조에다가 화장실 사용하면서 바깥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. 그러네요. 때로는 샤워할 때도 문 열어놓고 샤워합니다. 야. 왜냐하면 여기 누구 사람이 올 적이도 없고. 멋지네요. 건축사님,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마당이 밑에서 있는 1층으로 기준을 하면 여기가 옥상인 거잖아요. 그럼 여기 어쨌든 비가 들이치고 할 텐데 방수 처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? 일단 슬래브 위에 아스팔트 시트 방수를 한번 하고요. 그 위에 단열을 위해서 스티로폼을 200ml를 깝니다. 그 다음에 그 위에 방습지를 한번 깔고요. 그러니까 왜 방습지를 까냐면 만약에 물이 단열재 있는 데로 들어갔을 때 물이 증발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방습지를 통해서 증발을 하게끔 하고 방습지에는 방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경용 배수판을 깔고 그 위에 이 소석을 깐 거죠. 옥상 단열은 제일 좋은 게 외단열 공법이거든요. 그래서 안에다 단열을 안 하고 외부에다 단열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이 지하실 벽에도 역시 아스팔트 시트 방수하고 단열재 200ml 넣고 조경 배수판 넣고 그 다음에 메꾼 거거든요. 그래서 물이 아예 그 단열재에서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요. 그 대신 이제 밑에는 유공관을 묻었죠. 그래서 유공관은 또 연못으로 나갑니다. 네. 물도 활용하고. 한옥에서 뭐 어쨌든 배관 배수 문제, 방수 단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몇 가지 팁만 갖고도 예비 건축주분들께 되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이거는 권유하고 싶어요. 지금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옥상은
요 단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생겼을 때는 이 새서 걷어내고 네. 방수층만 다시 깔고 다시 올리면 되니까 음. 보수하기도 좋죠. 까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쵸. 뿌레카질 안 해도 되는 거죠. 와우, 집을 이렇게 딱 둘러봤는데요. 일단 단열 너무 잘 되는 게 그냥 느껴지고요. 그리고 일단 창호 너무 마음에 들고 레이아웃을 잘 뽑으셔서 독립적이면서도 이게 나만의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딱 이렇게 구분되는 게 너무너무 건축 좋네요. 비평을 잘 하시네요. 전문가 같아요. 네. 예비 건축주님들이 네. 사실은 한옥을 짓고 싶은데 못 지으시고, 그러니까 춥다, 돈 많이 들어간다, 두 가지 걱정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네,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돈은 좀 많이 들어가죠. 사실 한옥이 좀 비싼 건 사실이니까. 네. 그렇지만 또 한국 사람으로서 한옥에 한번 살아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. 절대 지금 한옥은 춥지 않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한옥을 지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